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언론을 보면 배꼽 잡고 웃습니다. 정말 참 경멸스럽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바이든 사퇴 전까지는 뭐 트럼프가 대단한 고립주의 영웅인 듯, 한국의 핵무장을 드디어 용단을 내리실 영웅인 듯 막 뭐 핵무장이 어떻고 엄청 띄우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는 거의 죽여버리고 또 해리스를 엄청 띄우고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여론조사율 봤더니 올라갔다. 대항마가 됐다. 초반 기세에 타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로 갔다. 여론조사 2%포인트 초접전. 여론조사 2%포인트 초박빙. 오차범위 우위. 단 2%포인트 차이 난다. 여론조사 앞섰다. 47대 45 박빙 우세. 가상대결서 트럼프의 우위. 트럼프의 우위. 트럼프에 앞섰다. 좀 너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거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든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든 기본적인 어떤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별로 승자 독식을 하거든요. 지금 이 여론조사는 전부 전국 규모의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주별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전국에서는요, 이겨도 선거에서 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2016년 선거에서 득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지만 낙선했죠. 그리고 이 전국 여론조사 이것도 또 수십 개예요, 이거. 매일 뭐 막 떠드니까. 그래서 그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다 제각각이에요. 실제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일부 여론조사를 뽑아서 마치 선거가 전국 여론조사랑 정확히 일치해서 가는 것처럼 해서 공화당은요, 이게 힘을 쓰는 주가 집중돼 있어요. 그 까닭에 공화당은 통상 전국 여론조사에서 2, 3% 저도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화당이. 특히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마다 다 들쑥날쑥해요. 오히려 트럼프가 우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요. 그럼 저거 보고 있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전국 단위 투표를 하니까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기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주별 선거인단 제도가 아니라 이 전국 투표로 계산하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걸 인민투표 제도라고 불러요. 걔들은 파퓰라 보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어에서 인민, people, popular, populism 이거는 나쁜 의미가 별로 없어요. 팝송 그러면 사실은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인민가요입니다. 파퓰라송이니까. people's song이니까. 우리도 인민이란 단어를 그렇게 나쁜 뜻으로 안 썼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60년대 말, 그때 이제 그 어른들이 보는 책들을 보면 그건 이제 1952년경, 55년경, 57년경쯤 나온 책이겠죠. 거기에 이제 그 링컨 연설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놨냐.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 이렇게 나와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래서 인민이란 단어가 이게 이 북한과 공산주의자들한테 저희가 뺏긴 단어예요. 저희도, 우리도. 영어에서는 아직도 뭐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쓰고, 우리가 또 그렇게 뺏긴 단어가 있죠. 동무. 지금도 그 잡지 있겠죠. 어린이 잡지 어깨 동무. 그래서 동요 중에 우리 어렸을 때 부른 동요는 동무 내 동무 뭐 이런 동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동무란 말을 안 쓰죠. 꺼려하죠. 북한에서 워낙 써버리니까. 자, 이렇게 인민투표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퓰라 보트를. 이거 뭐냐면은
야, 어떻게 전체 득표에선 이기고 선거에선 지냐? 이거 뭔가 선거제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주별 선거인단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주별 선거인단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의 연방이잖아요. 연방의 주가 참여할 때는 주별로 단일한 통일된 의사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별 선거인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미국의 기본적인 제도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편의상 만든 전국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세했다, 뭐 박빙이다. 이 참 우리나라 언론들, 기자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뽕을 놓고 바보가 되는 거죠. 참 문제입니다. 문제. 공해입니다. 예, 여기서 세뇌 탈출 자유구독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특정 정당이 우세한 주들이 있어요. 뭐 특정 지역에서 그런 말 농담 삼아서 자기들끼리 자조적으로 했거든요. 그전엔. 우리는 선상님이 찍으라면 빗주락을 세워도 찍는단께요. 빗주락, 그게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 빗자루를 가리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로 빗자루로 걸어놓고 이게 우리 당 후보요 찍으세요 그러면 찍는다 이거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균열이 심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이면 민주당만 찍고 공화당이면 공화당만 찍는 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는 절대로 이길 도리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아이다호에서 해리스는 이길 확률이 제로예요. 그럼 그런 주들은 싹 빼버리자.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이내, 15% 이내. 그 다음에 뭐 몇십 년 사이에 그래도 공화당도 찍었다 민주당도 찍었다 했던 기록이 있는데 뭐 한 3, 40년 사이에 지난. 그리고 지금 한 15% 표 차이가 15% 이내에 들어오는데 그런 데만 골라보자. 그럼 그런 데가 16개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16개가 어디냐? 이거 절대 우세라고 할 수 있죠. 16개는 이 절대 우세주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우세주만 따지면은 선거인단으로 트럼프가 149명, 해리스가 139명입니다. 이거는 공화당 쪽에서 예를 들면 핏불을 세워놓고 이것이 공화당의 후보입니다. 그래도 그거 찍을 주예요. 그 다음에 해리스 쪽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염소를 한 마리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민주당 후보입니다 하면 그거 찍을 주예요. 민주당 쪽에서. 안 바뀌어요, 이런 주들은. 그런 주들만 뽑아보면 트럼프가 149표, 해리스가 139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뭐 한 30년 사이에 공화당도 찍었다가 민주당도 찍은 기록이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원 의원은 공화당인데 주지사는 민주당이라든지 뭐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찍었는데 2020년 선거에서는 대표들이 선거인단이 바이든으로 뽑혔다든지 뭐 그러나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해리스와 트럼프가 한 2, 3% 차이 난다든지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경합주라고 하면 아주 널널하게 봐서 그게 16개예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뉴욕, 뉴햄셔,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아리조나, 네바다. 그래서 미국 선거판을 얘기를 하면서 이 16개 주를 거론을 하지 않거나 16개 중에 1부터 핵심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거론하지 않고 전국 여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그냥 쓰레기, 기자가 쌩 무식한 것들, 언론 공해 이렇게 취급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아주 흉악한 언론 집단에서 근무하는 정말 IQ 한 자리짜리 기자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미국 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깔기는 거야 그냥. 아이고 참나. 구글 번역기 돌려서. 그 아까 말씀드린 16개예요. 예, 경합주. 그러니까 아주 널널하게 봐줬을 때 그래도 이거 경합이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25년 전에 한번 저기 공화당 찍은 적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쭉 민주당이야.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랑 해리스 차이가 한 12%나. 그래도 그건 찍은 적 있잖아. 경합주. 그 정도로 널널하게 했을 때 이게 16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너무 널널하지 않냐? 좀 좁혀야 되지 않냐? 좀 골 아프잖아. 그래서 좀 솎아내고 나면 9개 남아요. 좀 솎아내고 나면. 근데 솎아낼 때 큰 덩치들이 솎아지거든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덩치들이. 그래서 이게 16개로 말할 때도 좋고 9개로 말할 때도 좋아요. 저는 9개 플러스 조지아, 플로리다를 얘기하면 된다. 11개를 봅니다. 조지아, 플로리다가 워낙 커요. 규모가.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예. 뭐 조지아가 16, 플로리다가 한 30쯤 되고 텍사스가 이게 40쯤 되니까 여기들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9개 플러스 9 플러스 3 정도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보세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뉴멕시코, 아리조나, 네바다. 이 9개예요. 이 9개예요. 9개 남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려면 이 9개만 봐야 돼 사실은. 그러면 아까 16개가 9개로 줄었으면 7개가 임자가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해리스가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를 먹어요. 민주당 쪽에. 그게 우세예요. 그럼 191표가 돼요. 해리스가.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에서 우세예요. 절대적으로 우세예요. 그럼 251표가 돼요. 그러면 미국의 그게 그 선거인 수가 538명인가쯤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96명이 남아 이제 선거인단에. 그러면 538이니까 한 270명 정도, 269 이상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과반 되면 되니까. 그러면 남은 거 따랐을 때 트럼프는 18명 이상이고 해리스는 77명 이상 먹어야지. 근데 남은 건 얼마야? 96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는 78명을 상실해도 돼요. 78명, 96 중에 78석을 잃어버려도 돼. 해리스는 96 중에 19석 이상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를 상실하면 나머지 경합을 다 먹어도 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가 딱 19석이에요.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경합주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지금 경합주 상황이 명확해요. 요새 제가 하나 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오늘 그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 만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제발 저 트럼프 못돼 먹은 영감탱이 제발 떨어져라. 저 트럼프 떨어져라. 저 고립주의 떨어져라. 이를 박박 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걸 흔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영국, 미국의 유튜버라고 가끔 어디선가 소개하던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 비주얼 폴리틱, 비주얼 이코노믹 이거 하는 사람들인데 동유럽, 에스토니아 사람들인데 굉장히 컨텐츠가 좋아요. 저도 즐겨보거든요.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그러나 동유럽이니까 당연히 해리스를 되게 원하죠. 오늘 오전에 올라온 겁니다. 24일 오전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왼편엔 전국 여론조사 딱 걸었어요. 이거 전국 여론조사도 트럼프가 조금 이기는 걸로 걸잖아요. 1.7%.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전국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4일 오전 현재 대충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 가지고 뭐 해리스 떴다 뭐 호각이다 하고 지금 국민을 집단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어디 중국 같은 데서 오다를 받았나? 왜 이래 이거? 이해가 안 가. 사실은 이것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언론쟁이들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딱 보세요. 아까 제가 거론한 것 중에 아리조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 세 개는 그 9개에 있었던 거잖아. 그 다음에 플로리다, 조지아는 이미 임자가 대충 정해졌는데 이게 10%씩이잖아요. 차이가. 임자 정해진 건데 옛날 16개에 있는 거예요. 큰 범위.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위에 세 개, 아리조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건 진짜 경합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경합이에요. 그 9개 중에 들어가 얘들은. 그러니까 보면 그럴걸? 제가 헷갈렸나? 그렇잖아. 예,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이게 네바다거든요. 뒷페이지 네바다 거론되잖아요. 아리조나 거론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플로리다랑 조지아 임자 정해진 데도 같이 거론한 거예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게 핵심 격전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보면은
이 저기 그 각 주별을 분석하잖아요. 애리조나에서 플러스 6, 네바다에서 플러스 10, 펜실베니아에서 플러스 7. 그리고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로 굳혀 있고. 그럼 트럼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트럼프 압승으로 나와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뭔가 해리스가 지금 바빠. 뭐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저는 해리스 쪽이 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각 주별로 들여다보자. 특히 격전지주를.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갑갑하면 저는 아예 이거를 어디다 중계하는 걸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각 격전지에 9개밖에 안 되는데 많이 잡으면 16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저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해리스가 이기려면 온건파 거물을 부통령 후보로 잘 영입하면 뭐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이 성립해서 다운 밸럿이라 그러죠. 주지사라든지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뭐 이런 데를 좀 상당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주지사 선거도 꽤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번에. 상원은 35명 걸려 있고 하원은 전체 다 걸려 있죠. 다운 밸럿이라 그러죠. 그쪽을 막아야 되거든. 지금 민주당은 깨져서 한꺼번에 거기까지 밀려버리면 그거 작살나는 거니까. 그리고 운이 좋으면 대통령도 먹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 온건파 거물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몇 가지 돼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밀실 야합이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그냥 밀실에서 야합해서 우리 해리스 지지합니다. 해리스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그 세보니까 그래서 과반 넘어서 해리스가 사실상의 후보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없잖아 지금. 민주당은 원래 좀 그래요. 민주당이 1960년, 68년인가부터 68년인가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 60년 전쯤부터요. 60년 전쯤부터 그전엔 민주당도 공화당과 같이 단순 명확한 룰이에요. 공화당이 그거 아니에요. 각 주별로 프라이머리를 해서 프라이머리에서 이긴 사람이 그 주에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 주의 표를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랑 룰이 같아요. 이 프라이머리가 공화당은 명확해. 뭐만 공화당은 정하면 되냐면 각 주별로 그 선출인단 숫자만 정하면 되는데 그거 대통령 선출인단 숫자랑 비례해서 정하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대통령 선출인단이 그 주가 전체 선출인단의 10분의 1이다. 그러면 후보 선출인단도 그 주가 10분의 1 가져간다. 뭐 정확한 비례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가 복잡한 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당 그것만 정하면 끝나. 민주당 그게 아니에요. 주별로 프라이머리라고 쭉 하는데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가 내부 조정을 해요. 거기서 결판 나버려요. 민주당이. 그래서 어두컴컴한 데가 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해와가지고 지금 바이든 합니다. 그래서 몰리는 사람이 뭐 1,몇백만쯤 돼.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해리스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뭔가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당내 경선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거 없이 그냥 추대로 쫙 나가는 거잖아.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당내 이 해리스가 별로 좋은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며칠 전에 했잖아요. 민주당이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당이 빠개질 지경으로 당내 경선을 대차게 붙으면 한 달 동안 언론이 그것만 다루지 트럼프 다루겠냐. 그러니까 트럼프를 마지널라이즈 주변화시키고 자기들이 언론에 초점을 받아가면서 아주 좌충우돌하면서 막 그 다이내믹스가 벌어지는 그걸 했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냥 쫙 해리스로 줄 세워서 그냥 가버리는 거 보면서 야,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스타일 때문에 당내 정치력이 약한 진짜 거물들, 진짜 인물들이 못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말라 해리스가 저 인격과 성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뭐 보세요. 예. 보시면 그냥 알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The bus has Wi-Fi and even USB outlets next to every seat. I mean, come on, imagine. You can charge your phone on your way home from work.
good stuff. 논쟁하다가도 피시식 웃으면서 말 궁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전혀 프로 정치인답지가 않아. 그냥 웃음으로 때운다, 뭐 몸빵하겠다, 뭐 거의 그런 시그널이야. 제가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런 태도를. 그리고 이제 부통령 할 때 계속 그만뒀죠, 사람들이. 폴리티코 같이 민주당에 충성을 바치는 매체도 카말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 사무실 문제 많다 이러고 비판을 하는데, 선봉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뭐 A라는 사람, 예를 들어 백모가 거물이라고 치고, 저랑 같이 파트너에서 부통령 같이 띄워주시죠 그러면 됐거든요. 저 같으면 그래. 특히 거물일수록. 거물이면 자기가 이미 자리를 굳혀놓은 상태잖아. 어떤 자기가 보스로 모시고 같이 뛰려면 마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저 벤 같은 여자, 저 신의도 없고 말이야. 그 사람 그 냉혹하고 말이야. 그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말 논쟁하다 밀리거나 이러면 패시시 웃으면 하하하하 웃는지 이상한 여자.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야, 선수들이. 그래 사람을 못 구할 거다. 이 온건파 거물을 부통령으로 영입을 하는데 만약에 카말라가 성공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 그러면 이제 최소한 다운밸러 싸움은 돼요. 그러니까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쪽 싸움은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대선 싸움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예 깨죽나 버려요,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되면 아주 깨죽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어떤 종류의 인물들이 있냐.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들이 민주당의 역관계 안에서는 마이너예요. 온건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누가 뒤에서 막 자꾸 흔드냐면,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오르테가 코르테즈인가 뭐 AOC 이런 그 과격한 애들, 그런 애들을 뒤에서 부추기만 하는 펠로시 같은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온건하고 그 실무적으로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은 민주당 내 당내 정치에서 밀려요, 여기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민주당 온건파 거물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거든요. 민주당에서 아시지만 전부 뭐 경찰 다 줄여야 된다, 뭐 BLM 할 때. 그래서 경찰 다 줄일 때 이 사람은 뭔 소리야? 범죄 마약 뿌리 뽑아야지, 펜타닐 뿌리 뽑아야지. 그러고 펜실베니아 경찰을 2,000명이나 늘렸어요. 지금 BLM 해가지고 경찰은 악마다, 경찰은 악마다 이러고서 민주당 극좌파들이 날뛸 때. 평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내 정치에서는 이런 사람은 빛을 못 봐. 지금 민주당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오세요라 그럴 때 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물밑에서 그 당내 그 거물들이 거래를 하고 있을 때, 그 요번에 말이야, 그 재시키자, 뭐 이렇게까지 거래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된다면은 뭐 해리스를 제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떠나서 미국 국민의 홍복이고 민주당의 홍복입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뭔가 힘을 좀 써봐요. 지금 한 정당이 힘도 못 쓰고 저렇게 주저앉는다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당 온건파 거물로는 상원의원 마크 켈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의 F-18 슈퍼호넷 조종사였어. 그리고 우주왕복선 조종사예요. 그리고 상원에서 굉장히 온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또 애리조나에서도 온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지역 정치랑 관계돼서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과연 민주당 리더십이 내세울 수 있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파가 들어갔을 때 이런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그 어떤 인격적인 실망, 이런 거에 불구하고 전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할 수 있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최소한 이런 급, 뭐 꼭 이 두 사람만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어요. 뭐 미시간 여자 주지사, 그분은 이제 여자라서 여자 되니까 좀 그렇고, 뭐 여기저기 있다고. 민주당도 있죠, 당연히. 거기 사람 없는 동네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당내 정치에서 비주류거든. 힘을 못 쓰거든. 이거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 얼마나 그 사악한 메시지를 내요. 힐러리 클린턴 그 저기 누구야, 그 요번에 그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지지하면서 내가 부수지 못한 유리천장을 부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미국은 남성 우월주의, 남성 지배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낙선한 거다.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내가 돌파하지 못한 그 여성이라는 장벽을 돌파할 것이다. 굉장히 분열적인 거잖아요. 여성표 따로 모으고 미국 그 여성의 피해의식 불지르고, 아니 그게 대통령 영부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무장관을 하다가 그 다음엔 당선권을 넘본 그런 초대형 정치 거물을 하던 사람이 원로인데, 원로 중에 원로인데 지금 나이도 많고 입 벌려고 그렇게 국민 분열하는 소리 하나? 지금 후보라면 상관이 없어. 원로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뒤에서 주물럭거리는데 이런 온건한 그 거물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또 영입을 결정하더라도 이 거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거예요. 이번에 콱 망해라. 상당수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그 좌빨 그 해체주의 저게 한번 기가 완전히 꺾여야 된다. 어차피 트럼프는 한 턴밖에 못 한다. 그럼 4년 후에 기회 올 때 그때 기회를 보고 민주당 다시 재조직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한다고요. 아무튼 그냥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치는, 미국 대선은 작게 보면 9개 주, 중간을 보면 그 9개 주 플러스 텍사스는 정해져 있으니까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뭐 그렇게 해서 9 플러스 3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예측하지 않으면 다 개쓰레기다. 그냥 막연하게 여론조사하면 개쓰레기다. 그건 국민을 모독하는 아주 악질적이거나 아주 무식한 기자가 쓰는 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